11주차 사례 개념화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차시의 학습 내용은 학지사 발간 김용태 저서 슈퍼비전을 위한 상담 사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의 수업 목표는 초보 상담자와 경력 상담자의 사례 개념화를 비교하고 높은 수준의 사례 개념화, 사례 개념화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계획 수립 과정, 사례 개념화의 평가를 이해하고 내담자를 사례 개념화하여 상담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초보 상담자와 숙련 상담자의 사례 개념화 비교에 대한 연구를 국외와 국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숙련 상담자들은 내담자의 사례를 개념화할 때 대체로 인간 상호작용 개념을 채택하며 내담자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 즉 사회적 대인관계적 맥락 안에서 주로 내담자를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들은 내담자의 가족 배경,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자아개념을 주요한 개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숙련 상담자들은 입력되는 정보를 내담자들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효과적인 양식으로 조직화하고 상담 과정과 내담자의 문제를 개념화하는 발달된 도식을 갖고 있습니다. 브라머는 상담자의 경력과 학력 및 훈련 수준이 높은 상담자일수록 내담자의 세부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였으며 전체적으로 질문의 수가 적었고 질문의 시작과 끝에는 정보 수집의 강조점을 다시 설정하였으며 진단 관련 질문을 더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참고한다면 여러분들이 상담의 사례 개념화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수준의 사례 개념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높은 수준의 사례 개념화는 진단적 사례화, 임상적 사례화, 문화적 사례화, 상담 개입적 사례화가 잘 구성되어 있을 때 사례 개념화의 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단적 사례화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임상적 사례화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문화적 사례화는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상담 개입적 사례화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 높은 수준의 사례 개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저항, 전이와 같은 상담의 장애물들을 예상하고 분명히 정의된 상담 초점과 상담 개입 전략을 상술하며 이를 맞춤 상담 개입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처리 결정을 내리고 수정할 때 지침이 되며 효과적 치료 동맹을 유지하고 종결 이슈를 계획하고 예상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례 개념화, 그것이 높은 수준의 사례 개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개념화는 상당한 수준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 개념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개념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는 내담자의 문제와 증상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는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기술되었는가, 이론에 기초하고 있는가, 기본적인 사례 개념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치료 목표 개념화는 진단, 임상, 문화적 개념화와 얼마나 일관성 있게 기술되어 있는가, 장단기 목표와 방해 요인들이 기술되어 있는가, 이러한 요소들이 잘 제시되어 있을 때 우리는 사례 개념화의 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계획 수립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상담자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내담자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상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큰 축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내담자에 대한 임상적 이해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자는 상담 면접 기록지에서 얻은 내담자의 기본 정보와 임상 자료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갑니다. 기본 정보와 임상 자료는 모두 내담자에 관한 원자료로서 이 원자료를 상담 전문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작업이 곧 사례 개념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담자의 원자료를 전환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자신이 어떤 이론적 입장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론적 입장이 없으면 상담자는 자신이 다른 전문가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게 됩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상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하고 원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틀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즉, 상담자는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내담자를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상담자가 원자료를 이론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면 상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분석을 통해서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임상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미 이론들은 이에 대한 방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상담자는 이론적 방향 제시를 상담 목표로 설정하게 되며 상담 목표가 설정되면 상담자는 이를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이 상담 전략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담의 이론들은 대체로 어떻게 상담할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자신이 서 있는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상담 전략을 수립하면 되겠습니다. 사례 개념화 평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례 개념화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례 개념화를 평가할 때 설명력과 예측력이 포괄적인 기준으로 유용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사례 개념화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 이론이 어느 정도 문제와 증상을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이 충분히 일관성 있게 구체화되고 있는가? 선택한 이론의 핵심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이 충분한 호소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가? 진단적 사례화와 임상적 사례화의 모든 요소가 상담 개입 사례화와 상담 계획에서 연결되어 다루어지고 있는가? 상담 개입 사례화와 상담 계획이 진단적 사례화, 임상적 사례화와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어지고 있는가? 상담 계획에는 단기, 장기의 분명한 상담 목표가 포함되어 있고 잠재적 위험 신호와 상담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 이외의 자원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또한 포괄성, 일관성, 언어의 정확성, 사례 개념화의 주제와 상담 계획의 정교화 정도, 사례 개념화의 복합성, 임상적 개념화와 상담 개입 계획 간의 연계성, 그리고 상담자가 사례 개념화를 할 때 체계적 과정을 적용한 범위를 추가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개념화의 수업은 모두 마치고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과제방에 탑재된 공지사항을 출력해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미 과제에 대해서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의 선생님들께서 과제물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과제 작성 요령과 대체 과제에 대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과제방에 탑재된 자료 세 종류가 아마 이제 탑재되어져 있을 겁니다. 공지사항이라는 파일하고 또 사례 개념화 서식, 그리고 상담 결과 보고서, 이 세 종류의 서식을 출력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는 기공시한 과제 1인 사례 개념화와 과제 2인 상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과제가 가능하신 분들은 원래의 계획대로 사례 개념화 작성과 상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담 대상자를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내담자를 구해서 상담을 실시한 후에 사례 개념화를 작성하고 또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 대상자를 구해서 상담을 실시하고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분들께서는 그동안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상담을 한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사례 개념화를 하고 상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활 지도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상담을 한 적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학생을 생활 지도하고 학급 교육과정 즉 그 학급 경영록의 생활 지도 결과를 기록한 자료가 아마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사례 개념화를 하고 상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생활 지도는 했지만 그러한 기록이 없는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가르친 학생이나 주변의 친구 또는 친구분의 자녀들 중에서 호소 문제에 해당하는 정보를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사례를 개념화하고 상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다는 것은 상담 윤리적으로 이중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사례 개념화를 하고 그 사례 개념화를 바탕으로 상담 계획을 수립하여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대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대치 과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교재 181쪽에 보면 페르난도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베티의 사례, 245쪽에 엘레나의 사례, 249쪽에 에스테반과 카르멘 부부의 사례, 277쪽에 뱅시용 사례, 288쪽에 뉴엔 가족 사례, 309쪽에는 일본계 미국인 3세 여성의 사례, 345쪽에 보면 말라키의 사례, 그리고 395쪽에 헥토르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 중에서 한 사례를 선택해서 사례 개념화를 하고 그 사례 개념화를 바탕으로 상담 계획을 수립하고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하면 1번, 2번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례 개념화와 상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3번과 4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과제가 이제 사례 개념화와 상담 결과 보고서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계획서를 작성하는 건데 굳이 두 개의 그 과제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사례 개념화를 작성하게 되면은 상담 계획서는 거의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사례 개념화하고 물론 상담 계획서하고 약간의 어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사례 개념화만 제대로 작성을 하게 되면 상담 계획서나 상담 결과 보고서는 거의 90% 작성이 된 거나 이제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과제방에 올라져 있는 사례 개념화 서식하고 상담 결과 보고서 서식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례 개념화 서식하고 상담 결과 보고서 서식을 보면은 막 복잡하게 이제 많습니다. 근데 굳이 그 복잡하게 많은 것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로 되어 있는 큰 번호,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하면 되고, 이제 그 큰 번호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제가 자세하게 이제 써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굳이 과제물 분량을 그 사례 개념화는 A4 3매 내외 그리고 상담 결과 보고서는 10매 내외 상담 계획서도 10매 내외 이렇게 했는데요. 왜 이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과제를 이 작성하실 때 보면은 이 분량을 제시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과제 분량이 많습니다. 잘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이제 그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3매, 10매 했는데 그 내외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은 한 장, 그 사례 개념화를 한 장으로 이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결과 보고서도 5쪽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실제로 작성해 보시면은 그렇게 오히려 이제 한 장이나 두 장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작성하시기가 그렇게 이제 힘든 거는 이제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굳이 상담을 잘해서 상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부하는 학습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례 개념화 잘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담 종결 보고서를 잘 작성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례 개념화 그의 어떤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문화 상담 교과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사례 개념화와 상담 계획서 또는 사례 개념화와 상담 결과 보고서 정도는 한 번쯤은 이렇게 과제로 이제 작성해 본다면은 아마 큰 도움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그 평가 기준을 보면은 과제물 80%, 출결 20%로 해서 100%고요. 과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는 사례 개념화 40%, 과제 2는 어떤 분은 상담 결과 보고서가 되겠고 어떤 분은 상담 계획서가 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7월 3일까지 맞춰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제도 이제
주로 7월 3일까지 이제 제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례 개념화의 평가 기준이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담자의 인적 사항과 호소 문제가 제시되었는가, 촉발 요인과 유지 요인, 또 강화 요인, 유지 강화 요인, 유지 요인이라고 이제 하면 되겠어요. 유지 요인이 제시되었는가, 내담자의 강점과 환경적 요인이 제시되었는가, 다문화 상담적 관점에서 사례를 개념화하였는가, 사례 개념화의 적절한 상담 목표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는가, 상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담 전략을 수립했는가. 근데 이렇게 이제 잘 지켜서 하기가 사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과제 제출 방법은 우리 그 학교 이클래스 수업활동 과제관리 창에 7월 3일까지 답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결과 보고서의 평가 기준을 보면은 사례 개념화를 바탕으로 상담 목표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는가,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담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5회기 내외의 상담을 실시하고 회기별 상담 내용이 요약되었는가, 상담 과정의 전체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가, 상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지지하였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계획서 평가 기준은 사례 개념화를 바탕으로 상담 목표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는가,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담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상담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상담 기법을 활용하였는가, 상담이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가, 상담 목표와 상담 기법이 내담자의 수준과 특성에 적절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가, 를 이제 참고 평가 기준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상담 계획서도 7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1주차 사례 개념화 3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